안녕하십니까.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담당하고 있는 조규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장 기타 촬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촬영은 tuple, 딕셔너리, 그 다음에 set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여러 가지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리스트를 배웠습니다. 리스트와 다르게 tuple, 딕셔너리, set이라는 다른 자료형도 존재하니까 이것들을 학습하면서 특징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tuple은 기본적으로 리스트와 비슷하지만 값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여기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딕셔너리는 키와 value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즉 우리가 진짜 말하는 사전과 비슷한 기법을 사용합니다. set은 집합입니다. 집합은 순서가 없으며 중복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즉 순서가 없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인덱스 개념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중복이 안 된다는 것은 카운트 이런 거 쓸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실습을 통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tuple입니다. tuple은 가장 큰 특징이 값 변경이 불가능한 자료형이고 리스트와 같이 여러 개의 원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큰 특징입니다. tuple은 이제 어떻게 쓰는지 다시 보면 예를 들어서 리스트는 배웠죠. 리스트는 이런 갈로를 사용했습니다. tuple은 이와는 다르게 tuple 1, 2, 3, 4 표시를 둥근 갈로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요. 자, 이거 tuple은 값이 변경이 불가능하다 했으니까 여기서 어떤 함수를 쓰거나 무엇을 작업을 한다고 해서 원본 값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 값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볼까요? t1의 인덱스 제로는 얼마입니까? 1. t1의 1에서 3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덱스가 보실까요? 0, 1, 2, 3입니다. 1부터니까 1부터 뭡니까? 3. 다음에 여기까지죠. 그러면 답은 이거는 어떻게 돼요? 2와 3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그리고 t1 더하기 5, 6을 하면 답은 1, 2, 3, 4, 5, 6이 나옵니다. 이거는 임시로 만들어지는 답이지 t1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t1은 맨 1, 2, 3, 4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하기 위해서는 t2는 t1 더하기 5, 6으로 하셔야지만 변경된 이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t2에 들어갑니다. 자,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t1 곱하기 3 하면 어떻게 돼요? 1, 2, 3, 4, 1, 2, 3, 4, 1, 2, 3, 4 세 번 중복이 됩니다. 이것도 뭐입니까? 원소 값이 원본 값 t1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쓸 수 있는 함수로는 t1의 카운트 하고 3을 할게요. 이건 1이겠죠. 3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t1.index 알고 싶은 값이 t1이 1, 2, 3, 4니까 4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값은 얼마입니까? 0, 1, 2, 3이니까 그 값은 4가 아니죠. 0부터 세으니까 3입니다. 0, 1, 2, 3이니까 3이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튜플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리스트와 거의 흡사하지만 원본 값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리스트에서 원본 값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명령들이나 기능들이 다 사라지면 튜플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한 번만 더 반복한다면 값 변경이 불가능한 자료형이며 여러 개의 원소를 가질 수 있는 자료형입니다. 이제 딕셔너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딕셔너리 흔히 사전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이거의 기본적인 취지는 사전으로서 키와 value라는 값으로 만들고 이것도 당연히 여러 개의 자료형을 가집니다. 키와 value를 가진다는 말은 인덱스를 키 값을 쓰겠다는 소리입니다. 즉 사전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사전에서는 쪽수 개념보다는 영어 사전 가서 볼게요. A 찾고 B 이런 식으로 첫 문자를 따져서 들어가잖아 보통. 만약에 우리가 많은 파이썬이라는 사전을 찾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P를 찾고 그 다음에 Y를 찾고 그 다음에 T를 찾고 H를 찾죠. 즉 요 찾는 것들을 우리가 키 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P에 대한 내용이 뭐 들어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value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딕셔너리 1. 지금 어떻게 만들까요? 쉽게 우리가 키 값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키는 1, 값은 A, 요 키 값은 2, 값은 B. 이렇게 만들고 D2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걸 해볼게요. 키 값이 A고 값은 1, 키 값이 B이고 값은 2. 이런 식으로 키 값과 value는 여러 가지 종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키 값들은 유니크해야 됩니다. 즉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이 값들은 중복이 허용되죠. 값이니까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키 값들은 이런 키 값들은 중복이 되면 찾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에서 P가 존재하고 또 다른 P가 존재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키 값은 중복이 되지 않지만 값 value는 중복이 된다는 거 정도 한번 보시면 되고, 원소 값을 알기 위해서 D1에 1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값이 A가 되겠죠. D2에 키 값을 적어보면 A는 값은 1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딕셔너리의 내용을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볼까요? D1에 제가 뭐 할까요? 1 값을 넣어봤습니다. 1은 D1의 1에 제가 이제 C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이라는 인덱스는 존재합니다. 존재하니까 여기를 어떻게 변경되나 한번 볼게요. 1은 이제 C가 됩니다. 그리고 2는 맨 B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인덱스가 키값이 있는 것들은 값을 바꾸며 만약에 D1에 3을 넣어보겠습니다. 3이 A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3은 위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냐 하면 1은 C, 2는 B, 3이 A가 되는 새롭게 3이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인덱스가 없다면.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나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D2를 볼게요. D2에 A에 제가 이제 5를 넣습니다. 그럼 어딘지 볼까요? D2는 A에 5가 들어가고 B 값은 그대로 2가 되겠죠. 여기에 D2 만약에 C가 없잖아요. C 값에 7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시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C라는 키 값에 값이 7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더 강조를 하면
키와 밸류를 사용하고 앞에 게 키고 뒤에 게 밸류가 되겠습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딕셔너리에 대해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딕셔너리를 간단하게 봤습니다. 키와 밸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D1이 키값 1, 밸류는 A, 키값 2, 밸류는 B, 키값 3, 밸류는 C. 이런 딕셔너리 하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D1 값은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나 알아두셔야 될 게 이 순서가 아니고 순서가 쟤하고 다르게 나온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딕셔너리는 파이썬에도 딕셔너리는 순서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키값만으로 사용합니다. 이 키값이 3이 1이 나오거나 1, 2, 3이 나오거나 순서가 바뀌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인덱스, 즉 쪽수 개념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키값이라는 개념으로 찾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활용법을 보면 d1.items라고 하시면 키값과 밸류 값의 쌍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d1.values라고 하시면 값만 보여줍니다. d1.keys라고 하시면 키 값만 보여줍니다. 자, 이것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 실습을 통해서 한번 출력해 보면 쉬울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할 만한 게 d1의 1번 키 값만 지우고 싶습니다. 값 변경과 추가가 아니라 그럴 때는 쓰시는 게 delete d1의 1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를 지우고 싶다. 즉 D1은 지우지 않고 모든 원소를 지우고 싶을 때 이게 D1.clear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하시면 D1은 존재하지만 모든 값들이 원소들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D1.clear라고 하시고, 그리고 값을 가져오는 방식이 또 get이라는 거 쓰고 키값 2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의 답은 B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하나를 배우면, 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자, 추가적으로 그거 좀 지울게요. 지우고 다시 좀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in이라는 단어를 활용하는 방법을 꼭 하셔야 됩니다. in은 뭐뭐뭐 안에죠. 그래서 쓰는 기법은 제일 처음에 원소값 a를 적어 볼게요. in 딕셔너리 1에 있냐 없냐 라고 물으면 답이 true, false가 나옵니다. 자, in이라는 거는 요거를 만족하면 t, 없으면 f가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분명히 a가 존재하지만 답은 거짓이 나옵니다. false가 나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d1은 키와 밸류를 쌍으로 값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키와 값이 a인 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내가 문제를 바꿔볼게요. a가 있고 in d1.values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t입니다. value 안에는 a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 in d1 keys라고 했습니다. 이 녀석은 뭘까요? 이 녀석도 t입니다. 왜? 키 값에는 1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in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set이라고 해서 집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은 순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중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index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또 뭐가 있어요? 값은 오직 유니크합니다. 즉 유일한 하나만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1, 1 이런 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 1은 단순히 그냥 1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봤을 때 중요한 것이 리스트는 갈로를 사각갈로, 튜플은 어떤 걸 씁니까? 둥근 갈로 씁니다. 그리고 딕셔너리는 이 갈로를 사용합니다. 셋도 이 갈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거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의 쌍으로 되어 있지만 단순히 뜻은 밸류로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위에는 1번 키의 값은 A, 밑에 거는 그냥 1, A 이렇게 쓰시면 돼요. 중간에 구분기호 같은 게 있는 게 셋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지울게요. 자, 첫 번째부터 볼까요? S1 1, 2, 3, 4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집합도 만들 수 있습니다. set이라고 하시면 공집합이 됩니다. 이게 또 빈 집합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값을 추가하면 되겠죠. 그러면 분명히 값을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하는 함수가, 즉 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s2 add 하고 4 하면 이제 이거는 S2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원본 값이 바뀝니다. S2는 4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넣는 방법이 있고 다수개를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수개를 넣는 방법은 S2 update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좀 전부 지울게요. 5, 6, 7 이라고 하면 이제 S2는 어떻게 되세요? S2는 4, 5, 6, 7이 되면 좋겠죠. 자, 이제 집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지만 몇 가지를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혹시나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게 있다면 여기서 S2는 셋이 빈집합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S2는 이렇게 중괄로 치려면 빈집합이 되지 않느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쓰면 빈 딕셔너리입니다. 잘 구분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한번 더 연습할 게 뭐냐면 s2.remove라는 게 있습니다. 4를 하시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갈로를 잘못 썼네요. 이걸로입니다. 자, 이걸로 자, S2에서 4를 지우면 5, 6, 7이 됩니다. 자, 요거를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혹시나 요 갈로는 요거 맞습니다. 다수의 원소를 말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볼만한 게 s2.clear라는 게 존재합니다. 클리어는 뭐겠습니까? s2는 살려놓은 두 대, 원소 값은 다 지우는 겁니다. 원소 값은 all delete가 되겠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게 또 어떤 게 있냐면 조심해야 될 게 앞에서 배운 리스트 복사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S3는 S2라고 할게요. 그렇게 하면 저번에 배운 것처럼 S3와 S3는 똑같은 집단을 이렇게 갖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S2에 add 9라고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5, 6, 7, 9 순서 상관없습니다. 5, 6, 7, 9가 되고
그러면 S3도 맨 5, 6, 7, 9가 됩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s2.copy copy라고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방식으로 하시면 s2 add 10을 하신다고 해서 S2와 S4 값은 다르게 됩니다. 이제 S2 값은 어때요? 아이고, 계속 이걸로 쓰는데. S2는 5, 6, 7, 9, 10이 됩니다. 하지만 S4는 값 변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카피라는 것은 원소값 자체를 복사해서 S4와 S2는 독립적인 공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이제 셋에 쓰는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그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합집합. 합집합은 뭐예요? 두 개를 다 합치는 거죠. 2번 교집합. 두 집합 간에 겹치는 원소. 3번 차집합. A는 있고 B에 없는 거. 즉 빼면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S1이 1, 2, 3이라고 하겠습니다. S2가 3, 4, 5라고 할게요. 그러면 합집합을 쓰는 방법은 S1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S1.union S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거의 결과물은 1, 2, 3, 4,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교집합을 볼게요. 교집합은 S1 and S2라고 표시를 하고 함수로는 S1.intersection S2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교집합은 뭐겠어요? 교집합은 뭐요? 3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차집합은 S1 빼기 S2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S1과 S2에 존재하는 것을 빼기니까 자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1, 2, 3, 4, 5가 존재하겠죠. 여기서 차집합이니까 여기에서 뭘 빼면 돼요? 이거를 빼면 되니까 실제는 여기 되겠죠. 자 그러면 답이 얼마예요? 답은 1과 2가 남습니다. 오 아차 함수를 빠뜨렸습니다. S1. 뭐예요? 디퍼런스를 사용합니다. 디퍼런스 S2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것들도 한번 그림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이제 실습을 통해 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들은 이제 튜플에 대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튜플 값을 하나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T1을 주려고 하니까 튜플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인덱스를 사용하니까 인덱스 0, 인덱스 1, 3 이거는 범위입니다. 그대로 사용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T1 더하기 5, 6을 했습니다. 그러면 T1 값은 증가가 되는 게 아니라 결과만 증명되면 T1 값은 값빼기 않습니다. T1 곱하기 3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T1 곱하기 3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중복이 되겠죠. 하나, 둘, 셋. 나 T1 값은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강조를 하지만 튜플은 뭡니까? 원본값. 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하기나 곱하기 연산을 하더라도 원본값이 바뀌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임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시는 방법이 T2는 T1 더하기 5, 6을 해서 결과물을
다른 변수에 저장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2는 T1 더하기, 자, 이제 아까와 같이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서와 같이 또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T1, T2를 주는가, T2에는 값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T1 카운트 4라고 하시면 4는 몇 개 있습니까? 4는 한 개 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3을 원소는 뭐예요? 3의 원소는 0, 1, 2. 그러니까 이 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튜플은 이 정도만 살펴보셔도 충분합니다. 값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단순히 값을 넣고 보는 용도로만 보통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딴 것도 볼까요? 자, 이제는 딕셔너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는 D1, 키값, 밸류값. 자, 항상 딕셔너리는 키값, 밸류값 순서로 적습니다. D2는 A 키 1, B 키는 B, 값은 2. 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D1, D2를 한번 출력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1은 A, D2, A 해봤습니다. 즉, 키값을 이용해서 값 보는 걸 해봤습니다. D1 값에 제가 C를 넣어봤습니다. C를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출력을 해보면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A 값에서 C 값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인덱스가 있는, 즉, 키 값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면 기존 값이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D2에 A를 5로 바꿨습니다. 5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D2에 A 키값이 5로 바뀝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게 D1에 2를 넣습니다. 이거는 무슨 값입니까? 키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B를 넣었으면 D1은 이제 2, 키값이 2, 값이 밸류가 B 원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딜리트 D1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특정 요 키값만 삭제합니다. 그 다음에 D1는 1 A 그리고 2 키값의 값은 B 그리고 3 키값의 C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를 넣고 돌려봅니다. 자, D1을 출력하면 1, 2, 3 이렇게 나오겠죠. D1.items, 라고 하시면 D1이 가지고 있는 값들을 출력하며 D1, 아이고, 잘못 썼습니다. 에러입니다. 이거 실수죠. D1.value라고 하시면 값만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D1.키값 하면 키값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D1 클리어 하면 됩니다. D1의 값은 다 나갑니다. 즉 무슨 말이겠습니까? D1은 남겨두되 값은 다 날리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D1 이거 제가 일부러 값을 하는데 그 D1에 다시 A를 집어넣습니다. D1을 출력하면 이 값이 되겠죠. 여기서 값을 가져오는 방법을 볼게요. D1 2 또 두 개를 넣었네요. 이제 1과 2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이제 D1. 키 값을 넣어주시면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B가 나오고 이렇게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D1에 있는 값을 보겠습니다. in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in이라는 겁니다. A in B라고 할게요. B 안에 A가 있으면 true,
B 안에 A가 없으면 false를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예제를 보겠습니다. 1이란 값은 A에는 D1이 없습니다. 키값엔 존재합니까? 키값에는 없습니다. 왜?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false 나고 A인 D1. 이거 오타입니다. value를 치시면 이거는 true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1.keys를 하면 또 true가 됩니다. 왜? 키 값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in이라는 거를 잘 살펴보셔야 되고, 한 번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D1.key와 D1.value를 잘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두 가지 중에 중요한 게 다시 한번 이거와 결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문제를 내볼까요? D1이 이거라고 가정했을 때 2로 할게요. 2인 D1의 keys라고 하시면 이거는 뭡니까? true입니다. 키값 2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 값을 할까요? B in D1.values라고 하시면 이것도 T입니다. 왜? values 안에는 B가 있습니다. 있죠? B입니다. 그래서 true가 나옵니다. 이 다른 것들은 뭐 false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false 나오는 경우는 요거 두 개를 섞어서 만들면 B in D1 값에는 B 값이 없습니다. 왜? D1을 물으면 이거는 키와 value의 쌍을 말합니다. 그런 키 값과 value 값이 B인 놈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D in D1.keys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왜? 키 값에는 B가 없습니다. B는 value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예를 들어 1in D1이라고 하시면 이 값은 true가 나옵니다. 딴 데서는 다르겠지만 D1에서 in 이렇게 하시면 D1에 있는 키 값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은 키에 있죠. 그래서 true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키와 value 값을 사용하셔서 쓰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러면 혼동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쓰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집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1은 1, 2, 3, S2는 공집합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S1 값, S2 값을 확인해 보면 되고 랭스를 해서 크기를 보겠습니다. 길이를 보면 S1은 3, S2는 공집합이니까 제로. S2에 add 5, 4. S2에 보면 4가 들어가 있죠. S2에 업데이트란 걸 해보겠습니다. 업데이트 4, 5, 6 하니까 S2는 4, 5, 6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합 만드는 거는 한번 해봤죠. 그 다음에 S2 이거와 S2는 셋의 차이점을 보도록 할게요. 위에 거는 뭡니까? 위에 거는 공 딕셔널입니다. 밑에 거는 공 집합입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길이를 체크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add와 update입니다. add는 원소 한 개를
추가할 수 있으며 업데이트는 원소 다수개를 원소 다수개를 추가할 때 사용을 합니다. 두 개를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원소 값을 넣는 건 똑같지만 add는 한 개, 업데이트는 다수개.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보셔야 될 게 중요한 게 되어 있습니다. 자, S2에 add 4를 하면 4값이 들어갔죠. S2에 업데이트 4, 5, 6을 했지만 값은 4, 4, 5, 6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여기 4, 6은 4, 4, 5, 6이 되면 좋겠지만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 4, 5, 6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4, 5, 6이 됩니다. 중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도를 위해서 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S1, 1, 2, 3, S1에 add 4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 그래서 S1, 1, 2, 3, 4가 됐습니다. S2는 4, 5, 6이고 자, 이제 무슨 기능을 하냐면 S3는 S2 복사에 대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리스트에 배운 얕은 복사, 깊은 복사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S2와 S3는 줄여가면 4, 5, 6, 4, 6이 나오고 S2에 add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9를 더하면 S2는 9, 4, 5, 6, S3도 9, 4, 5, 6이 돼요. 둘 다 똑같이 바뀌어요. 이거하고 다른 복사 방식이 카피가 있습니다. 카피라고 하시면 S4와 S2는 독립적인 게 되겠죠. 값은 저렇게 되고 S4를 왜 remove 9를 하시면 9가 삭제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특징을 보면 S2는 삭제되지 않고 S4만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본다면 이제 복사의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S3는 S2, 두 번째, S4는 S2점 copy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위에 1번 방식은 똑같은 메모리 공간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값 변경은 둘 다가 적용이 되지만 밑에 방식은 S2가 가지고 있는 덩어리가 원수가 있다면 S4는 어떻게 됩니까? S4는 독립적인 공간을 가집니다. 하지만 S2의 카피니까 여기 있는 원소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값 변경을 하면 여기에 만약에 x가 추가가 된다고 해서 여기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에 y를 넣는다고 해서 y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즉 독립적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5를 넣건 6을 넣건 밑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에 7을 넣는다고 해서 S2가 7을 추가가 되진 않습니다. 즉 독립적으로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우리 저번에 배운 거 이거를 우리가 얕은 복사 밑에 거를 깊은 복사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진도를 위해서 좀 지울게요. 예, 지우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다 열심히 지우고 있습니다. 다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S2점 클리어를 하겠습니다. S2점 클리어를 하시면 S2는 살아있지만 원소값은 다 지워지는 공집합이 됩니다. 자, S2, S4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2는 셋이라는 걸 확인했고 S2의 업데이트 3, 4, 5, 6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S1과 S2를 확인하시고 S1가 S2의 합집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시는 합집합 기호로 쓰고 이제 함수로는 유니온이 있습니다. S2 그 다음에
합집합을 했으면 이제 교집합을 했으면 교집합은 n% 연산이고 s1.intersection이라고 함수가 있습니다. 섹션 s2 다음에 s1 차집합 s2는 1, 2가 되면 s1 디퍼런스 s2가 됩니다. 1, 2가 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업데이트는 값 수정이니까 안 보셔도 되고, 첫 번째 이게 뭐냐? 합집합. 두 번째 end부터 여기까지가 교집합. 세 번째 마지막 것까지가 차집합입니다. 자, 오랜만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S1, S2. S1은 뭡니까? 1, 2, 3, 4. S2는 3, 4, 5, 6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할게요. 합집합부터 보시면 합집합은 S1 유니온 S2이기 때문에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을 보겠습니다. 교집합은 둘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원소는 요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교집합은 3, 4, 교집합은 3,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차집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집합은 파란색, 차집합은 녹색으로 할게요. 차집합은 S1, S1에서 S2를 뺍니다. 남은 거는 이금밖에 안 남겠죠. 그래서 값은 1, 2. 그래서 답이 1, 2, 1, 2. 디퍼런스도 1, 2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교집합까지 다 해서 집합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